A라는 신청 채무자가 청구 이소라는 재판을 걸고 2심에서 대법원까지. 그럼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만에 판결 나온 건가요? 거의 뭐 10년 만에 판결 나온 10년 만에. 네, 여러분들 개인회생 채무자를 위한 이제 대법원 판결이 획기적으로 변화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거. 이게 여러분들 예전부터 상당히 문제였거든요. 근데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이죠. 한 2, 3개월 전에 선고가 났어요. 사건 번호는 2024-2210242 판결이거든요. 이게 이제 일단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개인회생하고 개인파산하고 구별하실 게 뭐냐면, 개인회생은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를 다 올려놓지 않으면 나중에 채무 탕감을 받지 못합니다. 올려놓지 못한 채권자한테. 그러니까 개인회생 하는데 내가 A 채권자, B 채권자, C 채권자, D 채권자 있잖아요. 근데 D 채권자를 누락했어요. 내가 깜빡하고. 그래서 나중에 개인회생 끝나고 면책 판결까지 받았는데 이 면책을 받은 이 판결의 효력이 D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 파산은 달라요, 여러분들. A, B, C, D, E를 넣는데 내가 뭐 일부러 안 넣은 게 아니고 크게 내가 뭐 중과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못 넣은 것도 아니고 전혀 기억을 못했어. 그래 못 넣었어. 그래서 개인 파산 면책 판결이 나와요. 그러면 올리지 못한 이 사람까지 개인 파산 면책 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이게 개인 파산하고 개인회생하고 큰 차이인데, 그래서 개인회생이 항상 그 SNS에 이런 거 보면 채권자 누락하지 마십시오. 인가결정 전까지는 반드시 채권자 목록 2번, 3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랬잖아요. 그래서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자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죠. 네, 여기서 완벽한 판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채무자를 위해서 대법원이 판결한 획기적인 거라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건이었어요. 채무자가 있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돈을 빌립니다. 2009년도, 2010년도로 해가지고 약 2천만 원을 빌려요. A라는 어떤 신청 채무자가 있는데 새마을금고에 돈을 2천만 원 빌립니다. 두 번에 걸쳐서 대출을 받아요. 근데 새마을금고에서 그냥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서를 끊어서 연대보증을 쓴다는 거죠. 보증, 돈을 빌린 사람의 보증을 서서 새마을금고에 돈을 빌려요. 신용보증재단이 이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A라는 이 신청 채무자가 이제 이렇게 돈을 빌리고 하는데 그래도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들어갑니다. 채권자 목록을 딱딱딱 만들죠. 그런데 실은 A는 주로 갚아야 될 게 이제 새마을금고가 되겠죠. 새마을금고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A가 못 갚으면 신용보증재단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돈을 갚게 돼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은 너 때문에 내가 새마을금고에 돈을 갚았으니 이 돈만큼을 나한테 줘서 직접 나한테 구상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실무는 반드시 주채권자하고 이 보증한 이 신용보증재단 있잖아요. 보증채권에서 그 채권자 목록에 그 밑에 반드시 여러분들 반드시 적었어요, 이것을. 채권자 목록 1번 새마을금고 원금 2천만 원에 뭐 이자 얼마, 옆에 보증한 곳 신용보증재단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깜빡하고 보증한 신용보증재단을 채권자 목록에 안 올렸던 거예요. 원래 갚아야 할 빌렸던 주채권자인 새마을금고는 올렸는데 보증한 신용보증재단을 안 넣었던 거예요. 안 넣었어. 그런데 여튼 이렇게 해서 걔는 신청을 하고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결정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변제가 얼마씩 납입해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신용채무자는 이제 그때부터 한 달에 꼬박꼬박 냈어요. 그런데 인가결정 이후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떤 걸 하냐면 새마을금고에다가 이 2천 몇백만 원 갚아버려요. 인가결정 이후에. A 신청채무자 인가결정 이후에. 그러면 이 사람이 낸 변제금은 새마을금고 가져가면 안 돼요. 이제 새마을금고는 빌려줬던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 나와야 되고 보증인이었던 신용보증재단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신용보증재단 자체가 여러분들 채권자 목록에 안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게 안 올라가서 그 한 달에는 변제금 배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다 납입하고 면책 확정 판결까지 난 이후에 A 신청채무자 나는 이제 개인회생으로 다 끝났다. 그러면 난 이제 더 이상 돈을 갚을 것이 없다 했는데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A라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너 갚아라. 너 때문에 나 이 2천 얼마 내가 너 이 새마을금고에 줬지 않냐. 그럼 너 나한테 너 때문에 대신 갚아줬으니 난 너한테 그 돈만큼을 구상할 권리에 그 돈 내놔 해서 압력까지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신청 채무자가 청구 이소라는 재판을 걸고 2심에서 대법원까지. 그럼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만에 판결 나온 건가요? 거의 뭐 10년 만에 판결 나온 10년 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법이라는 게 한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10년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렇게 이번에 판결한 거예요. 애초에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면책 판결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건 원칙이다. 근데 다만 이 사건의 경우는 원래 갚아야 할 주채권자는 올려놨다. 그러면 이 신청 채무자는 주채권자하고 채권 채무 관계에서 계속 돈을 한 달에 변제를 내서 면책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진 게 맞다, 효력이. 근데 다만 보증을 썼던 신용
신용보증재단이 대신해서 돈을 납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 지위에 올라왔는데 얘가 누락이 됐다.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신청 채무자 A한테 막대한 손해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신용보증재단 보증인을 채권자 목록에 올렸다 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주채권자 새마을금고에 대한 면책 판결의 효력이 여기에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면책 판결 효력이 여기도 미친다. 그러니까 보증인인 너는 얘한테 청구할 수 없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채권자 목록에 주채권자는 누락하면은 면책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증 채권자 있잖아요. 이런 보증인들은 누락해도 주채무자의 면책 효력이 여기도 미친다. 그래서 보증 채권자들은 누락해도 효력이 미친다. 이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어렵죠? 저도 이해하는데 좀 어렵던데. 여튼 획기적인 거죠. 이제 완벽하게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것을 전부 다 면책 판결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주채권자는 인정을 안 해줘요. 아예 올리지 않으면. 하지만 보증 채권자는 안 올렸다고 해도 거기까지 미친다 해서 절반을 여러분들 이제 손을 들어준 거죠. 신청 채무자한테. 그래서 반드시 괜히 이런 거 다퉈가지고 또 대법원 가지 마시고 채권자 목록 만드실 때 인가결정까지는 반드시 채권자 목록이 수정이 된단 말이에요. 보증 채권자까지 해서 전부 다 꼼꼼히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보증인들은 누락이 되더라도 면책을 받으면 보증인에 대한 갚아야 할 것도 다 없어진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굉장히 여러분들 이거 논란 심했어요. 그동안. 이거 굉장히 논란 심했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확고하게 딱 구분했습니다. 주채권자는 채권자 목록 누락하면 면책에 개인회생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근데 보증 채권자는 미친다. 채권자 목록 누락해도. 여기서 대법원에서 명쾌하게 이번에 선고를 내렸던 사건입니다. 채무 고민